처방받고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게 듀악겔이라는 건데 그게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걔는 이제 여드름 연고를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여드름 연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놀다가 여드름은 예전에는 단일 제제를 많이 썼어요. 여드름의 원인 첫 번째가 호르몬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여자가 갑자기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아지면 털도 많이 나고 여드름도 많이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안드로겐 호르몬을 좀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두 번째는 피지. 피지. 피지를 그쵸. 날리는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을까요? 먹는 약. 우리 보통 여드름 좀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 로아큐탄, 소위 아큐테인이라는 네.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얘는 어떻게 보면 여드름의 4가지 단계를 다 조절을 해요. 그 약이 사실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안 쓰이는 너무 걸로 위험할 수 있기 알아요. 때문에 네. 점점 쓰는 걸 줄이고 있고요. 발랐을 때 이런 레티노이드 성분을 아큐탄처럼 안 먹고 발랐을 때는 피지 조절 능력이 좀 덜해요. 이제 피지를 없애는 거는 먹는 로아큐탄밖에 없다. 그럼 염증을 없애는 거는 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먹는 약으로 조절하기도 네. 하고 우리 보통 클레오신 T라고 하죠. 항생제 계열로 여드름 균을 없애면서 네. 염증을 없앨 수도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균을 잘 없애는 성분이 있어요. 벤조일 페록사이드. 산화를 확 일으켜서 균들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옛날엔 저희가 따로따로 처방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드름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다 중요해요. 어떤 조합으로 만드냐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듀악겔이었어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있고 네.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있어서 염증을 없애고 균을 없애는 강화 효과를 가지게 되는 얘네 거예요. 둘 섞은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옆에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바르는 것 중에 레티노이드가 중요하잖아요. 네. 레티노이드랑 또 누구를 합쳤냐? 아까 균을 잘 죽인다는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합한 거예요. 그게 얘가? 에피듀. 이 여드름 치료제 양대산맥이죠. 예, 양대산. 그게. 하나 더 외국에는 있다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품명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떤 조합만 남았어요 지금? 항생제, 그렇지. 랑 항생제랑 네, 그게 하나 이제 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어온대요? 있어요. 그런 약들이 있으면서 이제 바르면서 조절하는 게 여드름 약 성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이 세 가지 성분이 아닌 또 여드름 약도 있어요. 퀴놀론계 항생제를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드름균을 죽이기 위해서. 저희가 나딕사라는 그런 성분이 네네네. 되는데 앞에 예세대들은 좀 자극들이 있어요. 근데 나딕사는 비교적 균만 죽이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많이 처방을 하기는 해요. 이 여드름 약들은 보통 만 12세 이후에만 쓰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전에는 쓰면 안 돼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을 먹이지도 않고 바르는 걸 별로 주의하는 이유가 뼈에 침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쓰는 약이 되게 이제 제한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뭐 쓸 약이 없는 거예요? 보통 저기 우리 여드름에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듀악, 에피듀오, 나딕사가 있는데 네. 에피듀오 같은 경우에는 2세 이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아다팔렌에다가 벤조일 페록사이드이기 때문에 자극이 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습제 바르고 위에다 콕콕지를 바르라고 얘네들한테 강조를 하고요. 네. 에피듀오는 포르테라고 해서 아다팔렌이 보통의 에피듀오가 0.1%라면 아다팔렌이 0.3%인 포르테도 있어서 이거를 많이 처방하는데 어린아이들보다는 이제 만 12세 이상의 심한 여드름 때 쓰고요. 네. 12세 이상 허가가 난 듀악이나 나딕사는 어떻게 보면 중학생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그러네요. 처방을 드리죠. 그럼 9세 이전은 어떻게 할까요? 여드름용 화장품을 오히려 권유해요. 이 친구들한테 약을 쓰긴 좀 그렇고 네. 과각화되고 어떤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하나 그다음에 글라이콜 엑시들이 약하게 있는 것들을 살살 저희가 약간 필링하는 느낌으로 제거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수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의외로 초등학교 1, 2학년이 엄마 말 안 들을 때라 잘 세안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한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각질을 좀 제거를 해준다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처방받았을 때 주의사항으로 그 여드름이 있는 부위만 콕 찍어서 발라라. 네. 햇빛을 보지 말아라. 네, 그런 여러 가지 주의가 네. 있죠. 왜 햇빛을 보지 말라 그러냐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약은 광감미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햇볕 때문에 오히려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먹을 때도 그렇고 바를 때도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보지 말아라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잘 발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바르고 먼저 발라보고 괜찮으면 순서를 바꿔서 발라봐라. 또 하나 생각났어요. 또 하나. 여드름
용 연고를 바를 때는 여드름용 화장품을 못 쓰게 해요. 왜요? 보통 여드름용 화장품이라 그러면 살리실산, 뭐 아하, 글라이콜릭 엑시드가 있어서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들이 꽤 많아요. 효과가 2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너무 자극이 돼버리면 여드름 치료할 때는 오히려 세라마이드가 많은 아토피용 크림을 더 권유하고 많이 발라주는 게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자극 없이 네. 여드름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혹시 연고를 발랐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가서 먹는 약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레이저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PDT. 여드름균을 약을 발라주고 센 에너지를 줘서 균을 파괴하고 균과 완전히. 모낭을 조금 파괴하고 기름샘을 파괴하는 네. 광역동 치료법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